안전, 인천 강화소방서 강화여성의용소방대 대원 장주연 인사드립니다. 최근 실종된 할머니를 살려 전국 1호 명예 119 구조견이 된 백구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관련 사고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개물림 사고와 예방, 오늘 강의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약속 패티캣 출발합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반려견 현황 및 물림사고 현황, 공격성 유형, 반려동물 문화 패티캣, 대처법, 응급처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려견의 뜻 무엇일까요? 한자 반은 따르다, 한자 려는 벗하다, 동반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오늘날 반려견은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려견이 많을까요? 반려견 현황 보겠습니다. 농림축산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구 1,530만 시대, 국내 반려견 수 600만여 마리, 가장 많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은 81.6%로 개가 다수를 차지하며 등록 건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개물림 사고 얼마나 빈번할까요? 물림 사고 현황 보겠습니다. 소방청 자료인 표를 보시면 최근 5년간 모두 1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루어졌으며 시기로는 5월에서 8월이 집중되며 매년 2,000명, 하루 평균 6건의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의 원인을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의 공격성을 알아야 합니다. 공격성 발생 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대표적인 반려견 공격성 유형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포성 공격 행동은 선천적으로 소심하거나 사회화 교육을 받지 않은 반려견이 공격 행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조 증상은 털을 곤두세우고 움츠린 자세에서 이빨을 보이며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영역성 공격 행동은 가족이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외부인, 택배원, 배달원 등을 향해 보이는 공격성을 말하며 개를 진정시키려고 간식을 급여하는 등 보상 행동이 이루어지면 문제 행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반려인의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포식성 공격 행동은 사냥 본능 공격성으로 조용한 공격 행동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공격성을 모두 포식성 공격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발성 공격 행동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조 증상이 없으며 돌발 상황도 쉽게 유발됩니다. 때때로 뇌질환의 증상으로 진단되면 전문가의 약물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반려견이지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반려동물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패티캣입니다. 패티캣은 반려동물의 펫과 예절 에티켓의 합성어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함께 지켜가는 반려동물 문화입니다. 먼저 반려인이 알아야 할 패티캣 보겠습니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길이 2m 내로 하고 동물 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맹견에 해당이 될 경우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배변 봉투를 지참하고 필히 사용 바랍니다.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이수하시고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맹견은 사진과 같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시스템에서 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의무 내용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비반려인 패티캣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지 말아주세요.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의 접근에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보호자의 소중한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을 삼가주세요. 세 번째, 타인의 반려견에게 소리 지르거나 갑자기 다가가거나 겁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고 특히 반려견의 눈을 응시하는 것은 공격 행동을 부추길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넷째,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반려견은 사람의 접근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표시이니 다가가거나 만지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개물림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기에 사전에 올바른 대처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림사고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을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움직이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소리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선을 피하고,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으로 자리를 피하시고, 도움 요청 시에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기억하세요. 갑작스럽게 개가 바로 앞에서 공격 시 대처법입니다. 신체 접근을 막고 개는 움직이는 물체에 반응하니 소지품을 던져 시선을 끈 후 소지품을 대신 물도록 유도하고 자리를 피하시고 만약 피하지 못하였다면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얼굴과 목 등을 감싸 보호합니다. 대처에도 불구하고 물렸을 경우 응급처치법 알아보겠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고 다량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출혈 시 멸균 거즈로 압박 지혈하며 냉찜질 필요 시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얼음을 상처에 직접 대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광견병 견 등 질병견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앞서 알아본 안전을 위한 약속,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개는, 주변의 개는 안 문다고 혹은 못 문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지만 세상에 위험한 개는 있습니다. 개는 언제든지 물 수 있습니다. 반려인분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려인이 꼭 기억해야 할 사고 예방 노력 3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1. 입마개 교육. 2. 산책 교육. 3. 반려견의 심리 상태 파악입니다. 반려인분들의 약속과 노력으로 개물림 사고 안전 문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비반려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요? 함께 문제 풀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리에서 개를 마주쳤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1번, 개가 공격하려 할 때 눈을 마주치지 말고 천천히 자리를 피한다. 네, 대처법 내용이었죠. 2번, 작고 귀여운 개도 주인의 동의 없이 만지지 않는다. 네, 비반려인 패티켓 내용이었죠. 3번, 개에게 물렸을 경우엔 반드시 119 신고 또는 병원의 진료를 받는다. 네, 응급처치법 내용이었습니다. 4번, 개가 달려들으려 할 경우엔 소리를 크게 질러 제압한다. 커다란 동작이나 큰 소리는 개를 자극시키죠. 정답 4번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안전에 도움되길 바라며 나와 우리를 지키는 안전문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패티켓은 안전을 위한 약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